손해가 이 정도밖에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귀엽죠? 네. 이 개구리의 손에 얘하고 좀 귀엽네요 오늘따라. 얘를 보면 특성이 뭐냐면요, 손에는 뭐 칠성장어부터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개구리에서 이제 손해다운 손해가 조금 일어납니다. 봤더니 손해가 이 정도밖에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귀엽죠? 네. 배뇌가 이렇게 있고 손해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 손해를 버미스, 파라버미스, 라테랄 헤미스피어 이렇게 나누는 거 아십니까? 버미스가 가운데 이렇게 벌레라고 보통 표현하죠. 벌레. 그 다음에 파라버미스, 라테랄 헤미스피어 이렇게. 그러면 단세포, 그 버미스 수준의 그 손해를 갖고 있는 동물이 있고, 파라버미스 그 포유류부터는 라테랄 헤미스피어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라테랄로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체의 발달과 똑같죠.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는 라테랄의 개념이 없어. 그냥 배밀이 몸 중심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기 전에 이렇게 그 배밀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무브먼트는 그 피쉬, 물고기의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들은 이렇게 척추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지느러미 그 파닥파닥거리는 거고, 거의 메인은 우리 다리 역할을 이렇게, 우리 트렁크가 이동수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와서 팔다리를 못 쓰면 이렇게 롤링으로 이동하는 그 수준이 바로 물고기 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손의 발달이 좀 안 돼 있고, 그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의 특성이 뭐냐면 라테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이게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좌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무브먼트 수준입니다. 그게 바로 버미스, 그러니까 물론 물고기는 버미스까지 못 갔지만 이 버미스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요렇게 요만큼 있는 거는, 버미스 자체는 좌우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운데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지금 버미스 수준의 손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브먼트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그죠? 양 다리가 같이 기능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시프로칼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버미스 수준의 무브먼트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랩탈, 얘는 파충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세레벨럼 좀 커졌죠. 좀 커졌는데 뭐가 생겼냐면 오리클이 생겼습니다. 오리클. 세레벨라 오리클. 세레벨라 오리클은 귀를 얘기하는데, 귀. 그러니까 파라버미스까지는 안 돼. 파라버미스까지는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라테랄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러면 버미스는 좌우 분리가 안 돼 있고 오리클이 조금 생겼다는 거에서 무슨 무브먼트를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발과 이 발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런 건 바로 우리가 패턴 무브먼트라고 얘기하죠. 패턴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 이렇게 패턴 무브먼트 이렇게 뭐 제가 가끔 말씀 또 드리죠,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의 암스윙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뭐 하기도 하는데, 요 오리클의 기능이 바로 개구리의 양발에서 분리가 돼서 좌우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오리클의 개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테랄의 개념이 조금 생겼다. 그리고 트렁크와 분리된 꼬리가 생겼다. 이게 바로 오리클의 개념 정도 됩니다. 꼬리는 다리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해드렸죠. 인체의 동물의 꼬리는 다리야, 다리. 그러니까 동물은 다리가 그 내 몸의 척추 라인에서 익스텐션, 하이퍼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의 원숭이와 오랑우탄도 못 가졌어. 이렇게 가만히 선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가져가지 못해. 이렇게. 그죠? 이거는 사람만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쪽에 밸런스가 있고 뒤쪽에 뭐가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꼬리예요. 꼬리가 뒤에 있으면서 앞뒤 균형을 맞춰주는 거다. 사람은 직립을 더 할 수 있게 되면서 꼬리가 사라지고 다리가 대신에 뒤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생겼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가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가고. 동물들은 꼬리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는데 뒤로는 뭐 반사적으로 가는 거 이외에는 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천재 강아지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야.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면은 뒤로 가는 강아지를 되게 천재 강아지로 쳐주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이 바로 원래는 자의적인 후방 보행은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위협했을 때 반사적인 이런 뒤로 가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한데 그냥 뒤로 가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뒤쪽에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재 강아지로 칭했죠. 그런 것이 바로 요 라테럴 헤미스피어 그 파라버미스 가기 전 단계 정도의 요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개구리의 손에 얘하고 좀 귀엽네요 오늘따라. 얘를 보면 특성이 뭐냐면요, 폴드,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름. 원래 브레인은 주름이 있어야 되겠죠. 주름. 이 주름, 이 주름. 이게 왜 있는 겁니까? 주름이 한마디로 주름을 폈을 때는 너무 커. 지금 여기 새가 나왔는데 새대가리는 새 머리는 되게 작잖아요, 그죠? 네, 머리는 작은데 여러분들 그 저번 주에 바로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새대가리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새는 포유류, 우리가 가장 발달한 브레인 형태의 바로 아래 단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더 이렇게 기능이 더 안 좋은 동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새 정도 되면 꽤 발달한 브레인이다 이거야. 왜냐면 이 손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새대가리는 사실 이렇게 작단 말이야. 작은데 이 기능을 많이 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를 이렇게 압축을 한 거죠. 압축. 그게 바로 폴드죠. 폴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뭐냐면 여기 대뇌가 있고 여기 소뇌가 있는데 대뇌에는 주름이 아직 없잖아요. 소뇌에는 주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뇌보다 소뇌가 주름이 더 많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인간의 소뇌도 대뇌보다 소뇌가 주름이 훨씬 촘촘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대뇌와 사람의 소뇌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딱 놓으면 이렇게 넓이를 재보면 대뇌가 6배 커요. 6대 1이야. 이렇게. 근데 그 주름을 계산해가지고 주름을 다 폈어. 이렇게 대뇌 주름 다 피고 소뇌 주름을 다 피면 소뇌 하나가 대뇌 반구 하나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배가 더 크다는 거죠. 압축이 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능적으로 당연히 대뇌가 제일 크고 기능이 제일 많지만 이 압축률로 봤을 때는 소뇌의 기능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가 주름이 없는데 얘도 이렇게 보면은 크기가 거의 비슷한데 얘 주름 피면 거의 대뇌랑 소뇌랑 아마 크기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소뇌는 압축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이게 옵틱 롭이라고 이게 얘네들은 중뇌가 따로 없고 이렇게 옵틱 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소뇌 밑에 스파이널 코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뇌 물론 메둘라가 있지만 메둘라 밑에 있긴 하지만 메둘라 바로 뒤에 이제 소뇌가 있죠. 그러니까 소뇌와 스파이널 코드는 되게 가까워요. 메둘라와 스파이널 코드가 가깝다는 건 호흡에 관련된 거고 소뇌와 스파이널 코드가 가깝다는 건 메둘라는 주름이 없는데 소뇌는 주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스파이널 코드와 가깝다는 건 뭐냐면요, 브레인의 최종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뇌는 마지막이야, 마지막. 근데 브레인에서 정말 이거 나가도 됩니까? 무브먼트 이제 일으켜도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볼 때 소뇌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 이렇게. 소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하려다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거 있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대뇌가 명령을 내린 거야, 이미. 했는데 참자.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소뇌가 한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해야 뭐 어쨌든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프리프론탈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다혈질로 가려다가 참는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소뇌가 발달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거죠, 그죠? 소뇌는 그런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무브먼트가 나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주는, 결정을 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는 건 소뇌가 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건 문을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브레인 단계에서 내가 지금
치료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요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손에는 그런 그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또 하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더니 결과가 좋지 않았어.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남자들은 좀 미련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삼겹살을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삼겹살 먹을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삼겹살 같이 맛있게 먹었어. 아, 우리 내 여자친구가 삼겹살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또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어제 삼겹살을 먹고 오늘 또 삼겹살을 먹자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자들은 상당히 답답하죠, 그게. 너가 삼겹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먹자고 그런 건데, 그러면 아니 어제 삼겹살을 먹었는데 어떻게 오늘 또 삼겹살을 먹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서로.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를 하죠, 사람이. 어제 삼겹살을 먹었으면 오늘 삼겹살을 먹자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그래서 이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좋았다 또는 좋지 않았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그러면, 야, 너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또 그러네? 그것만큼 환장한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또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판단. 이런 것이 바로 피드백, 바로 세레벨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를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잘 하셨습니다, 이거는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또 말씀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러닝이죠. 그죠? 환자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틀린 거구나를 예측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 이제 손의 데이터로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한 무브먼트를 안다는 건 그만큼 좀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몸 상태에서 이 단계에선 이 무브먼트가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약간 데이터가 이제 경력이 좀 쌓여야 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세레벨라 폴드가 생기면서 생겨난 새가 갖고 있는 그런 추가 어떤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레벨룸에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겠죠. 봤더니 어덕터 머슬이 커졌다. 어덕터가 크다는 건 스테빌리티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바짝 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개구리나 악어, 아까 악어만 봐도 얘가 지금 앵클 조인트에 바로 앵클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앵클 조인트에 다리를 완전히 미드 스탠스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서컴덕션으로 기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은 딱 서질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추진력도 발동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무브먼트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덕터가 발달했기 때문에 미드 스탠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맨디블라 머슬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어가 먹이 먹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냥 삼키죠. 여러분들 악어가 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악어가 악어를 먹는 거 아십니까? 악어는 새끼 악어를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떤 악어가 내 새끼 악어를 먹었는데 다시 뱉는 장면이 TV에 나왔어. 봤더니 지 새끼인 거야, 지 새끼. 그래서 뭐 뱉는 장면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악어는 이렇게 씹어가지고 삼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삼키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작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턱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뱀이 이렇게 지보다 등치가 큰 그 동물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삼켜. 그러면 뱀의 이렇게 음식이 지나가는 막 이런 모양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걔네들은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째로 삼켜가지고 자기 위가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면은 위가 터져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턱이 발달하지 못했고 저작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세레벨라 폴드가 생기면서 그런 기능들이 생깁니다. 새는 씹어먹진 못하지만
쪼아서 뜯어서 먹죠. 뜯어서 이렇게 얘를 한 번에 삼키지 못하고 삼키지 않고 잘근잘근 씹어 먹는단 말이야. 뜯어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손의 기능 중에서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화 기능이 좋아졌죠. 당연히 통째로 삼키다가 이제 쪼아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목소리의 톤의 높낮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톤, 로우톤 다 낼 줄 알잖아. 그건 새 수준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애들은 소리를 내도 한 톤으로밖에 소리를 못 내. 근데 얘네들은 높은 톤, 낮은 톤 내면서 의사소통을 서로 하죠. 이렇게 남녀가 꼬실 때 하는 그 톤이 있고, 새끼를 부를 때 톤이 있고, 먹이를 쫓을 때 톤이 있고, 막 톤이 다른 거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한다. 여러분들 새 둥지 만져보셨습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치료에 미친 사람들은 이걸 공부하다가 새부터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근데 새가 도구를 사용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둥지를 짓는 게 도구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처럼 미친 사람들은 그걸 만지러 가요. 이 둥지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다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마침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에 까치가 집을 지어놓은 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 까치를 쫓아내려고 계속 쫓아내는데 내가 잠깐만 쫓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둥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엄청 싸우고 이제 한 반 정도 지었더라고. 그걸 만져봤는데 정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도구 사용 능력이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야. 우리 와이프도 이거 부서지지도 않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몰래 이제 치워놨죠. 그죠? 또 더 싸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혼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도구 사용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이 바로 발달한 것이 손의 폴드의 그런 기능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건 사람의 기능이죠. 이런 것들을 다 손해가 지금 보시면 모터 러닝 제가 말씀드린 거 있고, 센서리 인터그레이션, 모터 스킬, 비헤이비어 이런 것들 다 발달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 네오세레벨럼, 이거 신손해, 요즘 말로는 새손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습니다. 이거는 라테럴 헤미스피어를 얘기합니다. 파라버미스, 라테럴 헤미스피어, 최종 단계의 손해죠. 라테럴 헤미스피어는 다른 말로 세레벨라 콜텍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콜텍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혹시 아시나요? 콜텍스는 그레이 메타인데, 저번에 그레이 메타, 화이트 메타 설명드렸어요. 저번 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레이 메타는 화이트 메타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그 그레이 메타가 있음으로써 브레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역은 1%지만 기능은 99%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콜텍스, 그레이 메타를 가지고 있는 브레인의 동물이냐, 그렇지 않은 수준의 동물이냐끼리 이렇게 약간 고등과 하등이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하등하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세레벨라 콜텍스를 가진 강아지와 사람 간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콜텍스가 없는 개구리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 않죠. 새만 돼도 조련시키죠. 독수리 이렇게 확 날려가지고 그런 날리는 대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새와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콜텍스가 있는 것끼리는 가능하다. 근데 악어 같은 건 원래 콜텍스가 없는데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연비를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터 러닝이 원래 안 되는 동물인데 러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공연비를 많이 받아줘야 돼요. 공연하다 막 악어에 물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고개 넣다가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라테럴 헤미스피어, 네오세레벨럼의 존재가 우리 인체의 기능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개구리의 손해고, 이거는 강아지의 손해예요. 봤더니 이렇게 폴드가 있고 콜텍스가 있죠. 얘는 그냥 묻어있는, 제가 이거 묻어있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묻어있는 수준. 대뇌도 마찬가지죠. 콜텍스가 없고 얘는 콜텍스가 있고, 이렇게 미드브레인 안에 또 이렇게 콜텍스가 미드브레인을 감싸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콜텍스의 기능이다.